네, 안녕하세요. 시큐어 코딩 4강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인프라 저번에 했죠? 인프라 구조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이제 바로 이제 해킹 공격 빠르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한번 볼게요. 근데 결국에는 어차피 검증입니다. 검증. 제가 봤을 때 이제 촘촘하게 그 다음에 노출을 안 시켜야 한다. 막 이런 거에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돼요. 모든 이 해킹 공격의 저의 대응들은 백엔드 개발자로서의 대응들은 결국에는 검증입니다. 검증. 그리고 최대한 노출이 되게끔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해커들이 결국에는 노출을 시켜서 안 좋은 값을 인젝션을 해요.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출이 되게끔 시키게 하는 거예요. 안 좋게 하는 것들은 값도 있고, 그다음에 SQL 인젝션 것처럼 또 OS 커맨드 인젝션처럼 명령어로 이제 진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노출을 시키게 하고, 이제 메시지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의 대응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명령어가 안 좋은 명령어들 값들 이거를 이제 안 들어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노출이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이 두 개인데 결국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제대로 됐다면 이런 것도 이제 메시지가 노출시킨 것도 걱정 안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주안점으로 결국 안 좋은 값이 안 좋은 명령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값들이 잘 안 들어가게 하자는 게 이제 해킹 공격의 대응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SQL 인젝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SQL 인젝션이 뭐냐? 이제 WAS의 보안 착점 이용해서 악의적인 SQL 쿼리 삽입하는 공격 기법이거든요. 아니 대표적으로 이런 거 이렇게 브라우저 뭐 리퀘스트 요청을 하잖아요. 해커가 공격자가 그러면 이제 이 질의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건데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저희 중요한 정보로 이제 타용자 회원 정보 이걸 이제 가져가는 거로 생각해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 있는 내부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메일이거든요. 이메일에서 admin test.com 이렇게 하면은 어디 보자. select admin 이메일 admin.com from 이게 나오죠. 이런 값을 이제 노출시키게 하고 싶은 건데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서 admin or 1-1 이 방식을 하거든요. 자 보면은 얘가 심지어 값이 안 들어가도 돼. 이렇게 하고 or 하고 1은 1 이렇게만 해도 값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 모든 값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true잖아요. true or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false라 해도 이 or 1-1은 1이라는 이 구절만 있으면 이제 다 노출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유의미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서비스 멤버에서 이메일에서 어드민이 추가되는 거. 보통 이제 저희 관리자 이메일이 있는데 보통 어드민이라는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메일에. 그래서 이런 것 해커들이 잘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해서 찾기도 합니다. 어드민이 포함되는 게 거의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관리자의 메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어드민이라고 해상되는 내용으로 기입을 하게끔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뭐 어쨌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SQL 인젝션이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방어하는 거는 이제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값을 이제 안 넣게 하면 되는 거죠. 애초에 이런 값들이 한번 볼까요? 이제 방어를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1, 2, 3, 4 넣었다고 쳐요. 일단 그게 아닌데 로그인 해보면 여기서도 이미 프론트에서 막아놨죠. 이제 com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1, 2 아무거나 넣으면 될까요? 이제 안 되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에 밸리데이션을 이제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까 나오는 거는 다 이제 프론트이긴 한데, 프론트 쪽이 이제 검열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DB에도 이런 검증을 해줍니다. 아까 이제 로그인이었죠. 여기 서버 쪽에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일 형식으로 지정을 한 것만 해야 이제 이메일이 넣으시고,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대로 이제 빈값 안 넣게 했는데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패턴 넣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해줘요. 밸리데이션이 뭐냐, 밸리데이트 한마디로 검증을 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서버 단에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 DTO 안에 이제 리퀘스트 값들을 이제 매핑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메일, 패스워드 이런 값들을 내가 예상하는 값으로 이제 확실하게 좁히는 거죠. 좁힌다. 값의 범위를 굉장히 좁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메일이니까 이메일 관련된 이 패턴으로 줘,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이런 값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더 검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내부적인 로직을 더 한번 보면은 로그인 또 여기 유저 네임 찾는 거, 결국은 이쪽에 이제 DB, RDBS의 질의하는 SQL 질의를 하는 호출하는 이제 클래스거든요. 이 클래스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어떤 값에 대한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미 타입과 지정을 해줘요. 이런 바인딩 하는 어노테이션으로. JPA 이제 주는 이제 어노테이션이거든요. 아주 고마운 어노테이션들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면은 이런 바인딩 하는 이상한 값들, 특수문장 같은 것들은 워낙 이제 바로 이제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완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 적어놨죠. 스프링 JP 이용을 하면 여기 커리 어노테이션, 파람 어노테이션 사용하면은 바로 바인딩 처리가 되고, 안전하게 파라미터를 더 값을 방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ORM에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유명한 JP인데 이런 것들이 잘 줘요. 이런 걸 잘 최대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취약점 판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SQL 신텍스 에러 뭐 같은 메시지 이런 거죠. 이제 SQL 적으면 뭐 좀 틀리게 해볼까요, 일부러. 이런 에러가 오죠. 이런 값 자체가 클라이언트 단에 어딨어,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한번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이렇게 하고 값을 서버 단에 응답 값이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자, com 어드민 이렇게 하고 해주면 뭐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응답값이 나오죠. 응답값이 나왔다는 거는 리퀘스트에서 응답값이 나왔다는 거는 서버까지 한번 거쳤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에러 문구가 나와요. 네, 이런 값들이 실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클라이언트 쪽에 응답값으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겠냐? 결국에는 저희 서버 개발자들이 커스터마이징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디 보자. 멤버 로그인 컨트롤러 좀 보면은 로그인하는 이제 좀 어려운 로직이 막 등등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로그인 DTO에서 이제 패스워드에 관련된 로직이 여기 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까 그게 요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값이 이제 이 세션이 터지면 그 해당되는 응답값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내지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관심사의 분리로 이것만 처리하는 어드바이스가 있는데 이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요 실제 이런 값으로 보내버리게 응답되게끔 이제 처리를 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응답값을 이제 실제로 뭐 이런 서버에 직접적인 메시지가 노출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응답값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셉션 그리고 그 해당되는 코드라든지 이 코드가 단순히 스테이터스 코드가 아니에요. 스테이터스 코드가 아니고 HTTP 스테이터스 코드에 대한 거 관련돼서 이제 좀 최대한 이 메시지하고 좀 거리가 먼 응답값으로 저희 회사들 내부에서끼리만 진행하는 회사 내부에서만 진행하는 코드랄까? 그런 걸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해커들이 인지가 최대한 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코드가 있지?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조금 스테이터스 값을 빙자해서 만들었긴 해가지고 사실 유추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회사 코드로 내 특별한 회사 내에서만 통용되는 코드로 이제 바꿔치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게 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바로 노출 안 되게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은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 일단 SQL 인젝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해야겠다. OS 커맨드 인젝션도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스템 함수예요. 시스템 함수. 여기 이제 런타임 이런 식의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OS 내부에서 치는 어떤 명령어들이 실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서버에서 돌아가는 OS에서 실행되는 명령어가 돌아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최대한 방어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최대한 안 일어나게끔. 개발적으로 이런 쪽으로 개발되는 게 만약 있지 않고서는 이런 걸 절대 쓰면 안 되겠고, 이런 거 있죠. RMRF 이런 게 실행될 수 있단 말이죠. 해커들이 그걸 취약점을 찾아서. 그래서 최대한 자바에서는 이런 프레스 빌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커맨드를 이런 식으로 허용되는 건 딱 이것까지만이다. 이 정도만. 자기가 허용되는 제한에서만 허용을 하게끔 제한해 주는 거죠. 나머지는 안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이제 다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